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김건희 치마폭 속으로 몸을 숨기는 이재명,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오전 7시 1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죠. 4일날 일어난 일부터 말씀드립니다. 어제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들이 반입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합니다. 4일 오전,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날 오전 1시 반 새벽입니다. 10여 대가 들어갔다. 당분간 출입시간대 사전 조율할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야음에 기습 반입했다고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겁니다. 4일 새벽 경북 성주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로 공사 장비와 차량들이 들어갔다. 앞서 정부와 군이 예고한 사드 기지에 대한 상시 지상 접근권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달 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평가회의를 구성한 군은 사드 부지 공여 절차도 이달 중 마무리 짓는 등 기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상시 지상 접근권과 부지 공여,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사드 기지 운영 정상화의 3대 요건이다.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 30분경 불도저와 유류차, 승합차 등 총 15대의 공사 장비 차량이 사드 기지로 들어갔다. 지난해 5월 기지 내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이후 휴일에 공사 장비가 반입된 것은 처음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수의 경찰 병력이 장비 차량의 이동로 좌우에 배치됐다. 일부 주민들은 차량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항의했다. 주민 김모 씨는 반입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았고 경찰들과 철수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사드 철회 소송리 종합상황실은 경찰과 국방부가 주말 내에 작전이 없다하며 안심하라는 말을 했는데 야함을 들었다 기습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고 사드 기지가 그 이튿날 쫙 정상화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어제서야 뭐가 들어갔대. 어제서야 뭐. 깜짝 놀랐어. 아니, 난 사드 기지 정상화된 줄 알았어. 근데 어제 들어갔대. 어제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했대. 그것도. 근데 밤에 몰래 새벽 1시에 휴일날 새벽 1시에 뭐 죄졌냐고요? 죄졌어요? 도둑질하러 들어갔어요?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다름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새벽에 휴일날 새벽에 뭐 죄졌어요? 왜 숨어서 들어가요? 정정당당하게 장비 끌어가지고 대북으로 들어가야죠.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은 잡아야지. 잡아서 구속시켜야지. 뭐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전 이 뉴스 보고. 아니, 아직도 사드 기지에 뭐 장병도 숙소 이런 거 못 만들어서? 윤석열 취임 100일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서야 뭐 새벽에 몰래 들어갔대요. 장비 싣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 가둬야지. 형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지. 군사작전에 반대하면 아마 군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거예요. 뭐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느려 터지기가 이럴 데 없어. 윤석열은 느려 터지기가 이럴 데 없고 물러 터지기가 이럴 데 없어요. 이인재 씨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인재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인재 씨의 글입니다. 사드 기지는 북에서부터 날아오는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여 안보를 지키는 군사 기지다.
그런데 이 기지 앞에는 지금도 500여 명의 기지 반대 세력들이 모여 기지로 들어가려는 사람과 물자를 검문하고 있다. 이거 한심한 일입니다. 민간인이 검문소를 찾아서 검문하고 있어요. 기지 운영에 필요한 송전 시설을 막아 어쩔 수 없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든다. 그 발전기에 필요한 유리 반입도 막아 공수하는 형편이다. 거기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숙소 건설도 방해하여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문 정권은 5년 동안 이 세력들이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방조했다. 도대체 그 세력들은 누구인가? 북의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쉬지 않고 쏘아댈 때 침묵만 하던 그들이 왜 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 기지에는 길을 쓰고 반대하는가? 현 정부는 기지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그 반대 세력들이 지금이라도 조용히 물러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아침 뉴스를 보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들은 기지 정상화를 매국 행위라고 열을 올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호응하는 것이 매국이지 그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매국일 수 있는가? 정부는 그 세력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들의 숨은 목적은 무엇인가? 누구의 지령을 받고 돈을 누가 대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범법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이인재 씨의 글입니다. 예, 제가 이런 일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둘 이상만 모여서 뭘 해도 그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누가 돈을 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배후가 나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반대 데모하고 뭐할 때 그냥은 돈이 들어갔어요. 반드시. 그 돈을 누가 댔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거 잘하잖아요. 수사 잘하잖아. 근데 왜 안 하지? 이 양반은? 아니 잘하는 거 하라고 뽑아줬는데 안 해 일을. 도대체 윤석열이는 답답하게 이럴 데 없어요. 아니 우리가 죄 졌어요? 사드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 졌어? 왜 새벽에 몰래 휴일 새벽에 몰래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느냐고요. 왜? 전부 잡아가둬야 합니다. 그리고 배후에 누가 자금을 댔는지를 밝혀야 해요. 그거 잘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근데 왜 안 하느냐고요. 왜? 그 잘하는 일을 왜 안 해? 그 사람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하나도. 느려 터져. 윤석열이 느려 터져. 게을러. 일을 안 해. 도대체 일을 안 해 이 사람은. 다음 뉴스 갑니다. 이준석이가 휴일에 또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요. 대구에 갔습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이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준석이가 거기에 맞대서 싸웠습니다. 대구는 다시 죽비를 들어달라. 나는 윤 정부가 잘못한 것을 말할 자유가 있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헌법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할 자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회견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4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내부 총질 당 대표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하는 것도 자유라고 지적한 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다. 라고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치인 자유 표현을 빌려 윤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말 중에 제가 좀 문제시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지적할 자유가 있다. 다시요.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할 자유가 있듯이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사람도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자유가 똑같이 있다. 말은 잘했어요. 근데 이준석이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나요? 이준석이는 문재인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준석이는 문재인을 비판한 자격이 없으므로 윤석열을 비판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윤석열 때, 왜 문재인 때 비판 안 했어요? 이준석 씨. 왜 안 했어? 그때는. 왜 문재인 때 5년 동안 왜 문재인에 가서 허리를 굽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왜 문재인에 비난 안 했어? 그리고 이제 와서 윤석열을 왜 비난하는 거야? 당신은 문재인을 비난할 자유를 누리지 못했으므로 마찬가지로 윤석열이를 비난할 자유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뭐 대구에 가서 별 유식한 척 얘기는 다 했어요. 헌법에 뭐 자유가 어떻고 헌법 들먹거리다가 도태우 변호사가 야 헌법 들먹거리지 마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성명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헌법을 거론한 자격이 없어.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헌법을 운운했다고 한다. 지난 6년간 문 정권 시기를 전후해서 자유민주적 통일 포기를 선언했고 문재인이 자유삭제 개헌 시도와 가치동맹을 파괴했고 촛불혁명을 신성시하며 적법 절차를 파괴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때 무슨 말을 하며 어디에 있었는가? 탈원전, 강제북송,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 검경수사권 조정, 9.19 군사합의 그 예는 수없이 많다. 대구는 이 모든 일에서 헌법적 저항의 선봉에 서 있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무슨 말을 하며 어디에 그가 있었느냐 6년 동안.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헌법을 거론한 자격이 없다. 헌법 수호가 아니라 헌법 파괴에 동지해온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의 정체성과 대척점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어제 도태우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이는 헌법을 얘기할 가치가 없는 사람, 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헌법을 파괴해서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파괴한 문재인을 비판한 한 일이 없으므로 따라서 이준석은 윤석열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준석 같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을 길러낸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 이준석의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이가 드디어 여자의 치마폭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옛날에 그 사담 후세인이 그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그러니까 이제 서방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방이 이제 그 공격하러 들어가겠다. 야, 쿠웨이트에서 나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폭격할 거야. 라고 이제 서방, 미국과 영국이 이제 겁을 줬죠. 내가 너희들 침공하기 들어가기 전에 이라크 내가 때릴 거야. 전에 쿠웨이트 철군에. 그랬더니 사담 후세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이라크 내에 있는 그 외국인 아이들하고 여자들을 그 잡아다가 그 자기 대통령궁 옆에 이렇게 놨어요. 그냥 폭격이 떨어지면 그 여자들 인질들이 뭐 서방의 그 여자들이 먼저 죽는 거죠. 근데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있었습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딱 일성이 뭐냐면 사담 후세인 여자의 치마폭에 숨지 말고 나와라 그랬어요. 야 사담 후세인 여자의 치마폭에 숨지 말고 나와. 누가 그랬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그 당시 수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신문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별법 발의 및 언급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 대표는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 결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일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들을 향해 김 여사의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제기되는 의혹이 많은 것 같다. 필요하다면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털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의용이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마토하자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입니다. 나라를 수사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김건희 특별법으로 나도 특별검사가 수사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좋은 말로 얘기할 때 피차 없던 일로 하자. 이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좋은 말 할 때 나 수사하지 마. 나 수사하면 당신 부인 김건희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게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특검법을 만드는 것에 두려워서 이재명과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납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입니다.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금방 끝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숫자로 밀어붙이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범죄자와 손을 잡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저 170석이나 되는 그 중에 한 100석 정도는 가짜예요. 범죄자들이죠. 그들과 손을 잡아서 뭔가를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일단 범죄자와 손을 잡으면 끊임없이 범죄자는 뭔가 또 다른 거를 요구합니다. 저도 책에서 본 건데요. 이제 교도소에 신임 교도관이 이제 들어오면 고참 교도관이 신임 교도관에게 들려주는 일화가 있답니다. 뭐냐면 범죄자가 신임 교도관이 오니까 꼬셨다는 겁니다. 야, 내가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많이 숨겨놨거든. 어디에 가면 그거 있어. 그걸 찾아서 너 반 갖고 나중에 나 반 주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도관이 가서 봤어요. 근데 없어. 그래 그 죄수가 뭐냐면 네가 떼어 먹었지. 너 내가 협박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죄수가 추록할 때까지 그 죄수 밑에서 그냥 추발 다 해줬다는 겁니다. 그 교도관이. 절대로 범죄자의 요구에 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174석 중에 100석은 범죄자예요. 가짜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받들어 모시면 절대로 윤석열 정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얘기만 하냐. 야, 이상로 또 4.15 총선 부정선거 얘기를 하냐. 이제 지겹다. 그만해라. 천만의 말씀. 그 4.15 총선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이 특검법은 숫자로 밀어붙이면, 김건희 특별법은 숫자로 밀어붙이면 당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반 이재명으로 갈려져 있지만 저들은 지금 절박해. 왜냐? 여기서 지면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이 되면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434억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거 안 토해내면 다음번 대선할 때 돈 깐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돈 때문에 뭉쳤어요. 지금 저 사람 돈 때문에 이재명이 쪽으로 다. 정답을 피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정답을 피해가면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다음 뉴스합니다. 그 교과서 얘기입니다. 네, 하나 뭐가 빠졌어요. 꼭 아침에 뭐 하나씩 꼭 빠져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자유민주라는 표현을 쓴 교과서는 11개의 교과서 중에 2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년 5학년과 6학년이 배울 사회 과목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검정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더니 출판사 대부분이 자유민주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썼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쓰지 않고 그냥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썼다는 겁니다. 총 11개의 교과서 중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즉 자유를 쓴 교과서는 2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뺏으려고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만드는 건 인민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준석이는 뭐 했죠? 그동안 이준석이가 그동안 자유를 엄청나게 대구에 가가지고 엄청나서 자유 외쳤는데 문재인이가 자유를 빼려고 한 시도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이준석이가 한마디도 한 일이 있나요? 없다니까요. 따라서 이준석이는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얘기가 다시 되돌아가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파괴할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 게 문재인입니다. 반드시 법정에 서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대신 윤석열이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법정에 서지 못하면 대신 윤석열이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내일 열린다고 그러네요. 정경희 의원이 이 공청회를 주최합니다. 제목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정부 교과서 알박기 대처 방안은 이라고 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내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일 회의실입니다. 자, 주최는 국회의원 정경희 씨가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아침에 카메라 출동해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김경제 방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김경제 방송에서 여러 가지를 방송합니다. 뉴스 에세이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특별 기획도 하고 지난주부터 김경제 방송에서 대한민국 역사 살리기 특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사교과서 연구소 소장 김병은 소장님을 모시고 특별기획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특별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회를 방송했고 1부를 방송했고 이번 주에 2부를 방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김경재 방송의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많이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KBS 얘기입니다. KBS가 우리나라 국군이 월남에 가서 월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 읽어드립니다. KBS, 제목은 KBS 국군이 월남전 민간인 학살을 기정사실화했다. 유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보훈처는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4일 베트남전 참전 국군이 민간인 학살을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KBS 보도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보훈처는 입장문에서 KBS 시사 다큐멘터리 추적의 지난달 7일 얼굴들 학살과 기억 방송에 대해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대규모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월남 민간인 학살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처는 또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지원과 명예선양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공정한 방송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KBS가 보도한 관련 내용은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최소한 소송 당사자 간 균형 잡힌 반론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공영방송인 KBS는 일부 베트남인의 주장에 방송 대부분을 할애하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 측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BS 측에 유공자 측 반론권과 추가 방송 편성권 등을 요구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부친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유공자입니다. 월남전 참전자회는 KBS의 방송에 반발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의 KBS 본사 앞에서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군이 철수하기까지 양민을 학살한 혐의로 군법에 회비되어 처벌받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 이에 대해 KBS 제작진은 피해 마을에서 생존한 베트남 주민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며 1심 선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과 참전자의 입장을 담은 후속편을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KBS에서. 제가 그래서 정답을 피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정답을 피해가지 마. 항상 정답을 피해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왜 필요하죠? 공영방송 제도를 없애라는 겁니다. 정답을 피해가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100일이 훨씬 넘었는데 계속 끌려다녀. 계속 끌려다녀. 계속 끌려다녀. KBS에 끌려다니고 뭐 계속 끌려다녀. 이런 문제 하나 처리를 못해. 간단해요. 공영방송 없애겠다고 그러면 돼. 정신 바짝 차릴 거야.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야. TBS에 뭐 내년에 뭐 200매덕도 예산을 준대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오세훈이? 전파 반납하면 끝나버려요. 오세훈이는 뭐냐?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저쪽 편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저쪽 김어준이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김어준이한테 200매덕 다 쌍납하는 거예요 오세훈이가. KBS를 왜 없애지 못하느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답. 공영방송 없으면 돼요. KBS가 뭐 제대로 방송할 거다 천만의 말씀. 이런 사람이 있어. 나를 KBS 사장 만들어주면 내가 방송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기꾼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 28인승 고속버스로 하면 수십 대 줄 서 있어요. 나 KBS 사장이나 이사, MBC 사장이나 이사, 무슨 진흥의 이사 이런 거 만들어주면 내가 다 잡을게요. 그거 다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공영방송은 페이지가 정답입니다. 정답을 피해가지 말자고요. 다음 뉴스 전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좌파는 스펙타클이 없어요. 4대강 이런 거 죽었다 깨내도 4대강 사업 못해요. 좌파가 잘하는 건 남이 잘해놓은 거를 헐뜯으면, 남이 잘하는 걸 헐뜯고 부숴버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좌파예요. 다음 뉴스를 칼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의 박은호 기획부장이 쓴 칼럼이에요.
제목은 1280억 들인 세종보 누가 망가뜨렸나. 저도 이 기사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정권 집권 5년 내내 사실상 보철거가 시도됐다. 4조 원을 들여 지은 지 5년밖에 안 되는 멀쩡한 보의 숨통을 끊으려는 작업이었다. 난 세종보 철거를 한다 그랬지 실제로 세종보를 철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세종보 철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금방 세종보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세종보 수문은 90도로 세우면 물이 잠기고 0도 이렇게 눕히면 물이 방류됩니다. 그래서 0도로 눕히면 어떻게 되냐. 수문이 강바닥에 밀착되면서 물이 빠져나가요. 폭 360m 금강에 이런 수문이 100개에 달린 세종보를 짓는데 1280억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집권 직후부터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 왜? 녹조 생긴다. 기분 나빠. 이명박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만드는 세종보 없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문을 세종보를 열어라. 그래갖고 90도로 이렇게 써져 있던 보의 문을 이렇게 딱 0도 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높이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수시로 열어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눕혀놓고 그래서 방바닥에 붙어 있었으니까 강바닥 토사가 쌓여가지고 이게 지금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80억 들인 이 세종 금강수문보 예. 수문은 이게 수문이 90도로 서워야 되는데 이게 물 빼느라고 이렇게 0도로 딱 강바닥에 눕혀놨으니 토사가 쌓였다. 끝났다는 겁니다. 3년 전 세종보로 현장을 취재할 때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 댐 관리를 맡은 수자원공사도 수문을 닫아 정상 작동 여부를 이렇게 해봐야 아는데 지금 불가능하다. 토사가 쌓여서 위로 토사가 쌓여서 1200원을 넘게 들여 만든 구조물이 망가지든 만든 개의치 않았어. 왜? 문재인은 이명박이 기분 나빠. 이명박이 4대문 4대강 그거 기분 나빠. 내가 더 잘해. 이명박이보다 훌륭해. 그걸 다 허물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세종보가 이렇게 무력화되면서 세종시가 공급할 식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상이 2억 원짜리 돌보를 또 만들었지만 여름철이 되면 큰 비에 그때마다 휩쓸려 내려가. 지금은 강바닥을 5m 깊이로 파고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수돗물을 공급해. 여기에 또 100억 원이 세금이 들어가. 도대체 누구 지시로 이런 일을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라고 박은호 조선일보 기획부장이 썼어요. 문재인은 반드시 법정에 서워야 합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법정에 서워야 합니다. 거듭 얘기지만 문재인을 법정에 세우지 못하면 윤석열이 대신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책임을 윤석열이가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노력할까? 지난번 서울시에 수행했을 때도 그 오세훈 전 전 시장이 이렇게 대수로 만들자고 한 그 예산을 박원순 시장이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혜가 났어요. 그 수혜난 중에 가서 정부 잘못이라고 또 전 정권의 잘못을 또 친절하게 뒤집어 써줬어 윤석열이가. 이 수문보도 그럴지 몰라요. 문재인이가 잘못한 거 윤석열이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할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좌파들은 네가 잘못했지. 너 탄핵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좌파예요, 여러분.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자꾸 북한 방송 개방하라고 해서 아마 오늘일 겁니다. 북한 방송 개방에 관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요, 태영호 씨가. 근데 중앙일보가 거기 거두고 있어요. 북한 방송 개방하라는 겁니다. 중앙일보에 오늘 한양대 명예교수이신 김정기 씨가 칼럼을 썼어요.
대단히 위험한 칼럼입니다. 소개합니다. 지난 7월 29일 AP통신은 한국 정부가 북한 미디어에 대한 일반 국민 시청 및 연락 금지에 대해 점진적인 해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영할 만일이다. 환영할 만하대요. 환영할 만하대요. 이 사람은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 이분이 북한의 방송 개방하는 거 환영할 만하다는 겁니다. 북한의 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직접 접해보는 것은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 차원에서 건강한 통일 한국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고 선전하는 천편일률적인 북한 미디어의 내용이 초기에는 선동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정국의 혼동 속에서 남한의 인재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가만히 있으려 속아 월북했던 것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날 것 그대로의 정보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실제 모습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남한 대통령에 대해 동족을 암살하는 역도, 천륜을 거스리는 천벌을 면할 수 없다. 불구대천이 원수 쥐새끼, 역적무리 무덤행, 철면피에 가만히 있을 삶은 소대가리와 같은 앙천 대수와 노릇, 이와 같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 레토릭을 무한 반복 구사하는 폭력성을 보며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 방송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상로가 북한 방송 편성 국장이라고 치자고요. 어떻게 편성하겠어요? 편성 내용을 바꾸지. 편성 내용을 바꾸지. 김태선 씨가 얘기하잖아요. 북한의 최고 미녀들 쫙 나와가지고, 남한 사람들 미녀 좋아하잖아요. 비녀들 쫙 나와가지고, 미녀들이 뭐 프로그램도 하고, 뭐, 금강산 어디가 뭐 하고, 그냥 지상의 낙원처럼 만들지. 아, 북한의 선동수를 몰라요? 이분이 또 전공이 커뮤니케이션 학이야.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이야, 전공이. 아, 독일의 괴벨이 그 선동수를 몰라요? 아니, 남한 사람들이 지금 다 뭐, 이 북한 방송 보고 있고, 교실에서 북한 방송 보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정교수 선생님이 보여주 있다. 편성 가만히 그대로 두겠어요? 똑같이 그 편성 유지하겠어? 아니라니까요? 최고 미녀들만 쫙 나와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고, 뭐, 북한이 아름다운 하고, 뭐, 그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분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를 동원해서 중앙일보가 지금 그거 하자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가장 좋은 건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서 살아라 그러면 돼요. 너 북한 좋아하지? 북한에 들어가서 살아. 근데 안 가, 그 사람들. 왜? 북한이 지옥이라는 걸 잘 알거든. 다음 뉴스입니다. 경제 관련입니다. 물론 경제, 예.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이 있어요. 경제부 김신현 차장이 쓴 칼럼입니다. 택시 대란, 요금 인상만으로 풀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택시 요금이 왜 오르느냐? 일단 기사를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한 축으로 이미 정착했다. 우버의 시가총액은 약 78조 원이다. 현대 기아차의 합보다 크다. 승차 공유는 자율주행, 차량 구독 등 연관 서비스 결합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버의 경쟁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도요타는 1조 원을 넘겼으며 우버와 공동사업을 진행 중이고, 현대차, SK는 동남아판 우버인 그랩에 큰 투자를 했다. IT 강국인 한국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완전히 부재하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법 개정이 오래 걸린다면 혁신 서비스 지정도 물꼬를 틀 방법이 적지 않은데 책임자 하나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반시장적이었던 지난 정권에 맞서 규제를 혁신해 자유시장이 숨쉬게 하겠다고 약속해 당선됐다. 최근 윤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던 혁신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소비자 부담만 고지는 가격 인상보다 훨씬 혁신적인 방식으로 택시 문제를 풀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워트가 증기기관을 만들고 제일 먼저 실업자가 누구냐? 마부들이었어요. 마부들이 데모에서 증기기관 막자다고 그랬어요. 만약 증기기관을 막았으면 산업혁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그 재래시장에 가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뭐하는 대형마트 규제해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규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대형마트 안에서 중소상인이 많고 대형마트 규제가 중소상인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소상인들이 갖고 재래상인들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대형마트 규제하겠다고 계속 규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윤석열 저분한테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의 김은정 경제부 차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분을 인터뷰했는가 하면 황승현 경희대 명예교수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부자들한테 상속세 막 부과하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이 천만의 말씀. 대주주들은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자, 기사의 주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고 김정주 넥센 창업자의 아내와 두 딸이 최근 국세청에 6조 원대 상속세를 신고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들도 삼성전자 주식 등을 팔아 12조 원의 규모의 상속세를 내기 시작했다. LG일가는 9천억 원, 롯데일가도 3천억가량의 상속세를 나눠내고 있다. 황승현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정재계가 주최하는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서 이거 올바른 일이 아니야. 대주들은 상속세가 부담이 되니까 일부러 주가를 낮추려고 그래.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상속세율이 높아. 65%야. 그리고 OECD 국가 15개 나라는 상속세가 없어. 2005년에 스웨덴이 상속세를 없앴어. 그랬더니 오히려 세수가 늘어났어. 이것만 우리가 상속세를 없애도 코스피는 5천을 넘어설 거야. 대만 수지만 해도 5천을 넘었을 거야. 알아. 국회의원 모두가 알아. 상속세 없으면 세수가 더 많이 걸려지고 국가가 더 잘 된다는 거 알아. 국회의원 모두가 알아. 그런데 당신 말이 맞지만 내가 표를 의식해서 안 돼. 위선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의원입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세율을 절반만 낮추면 일자리가 27만 개가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지만 나는 아예 폐지하자 상속세를. 그럼 어떡하냐. 자본이득세를 동원하자. 상속받은 재산 자체에 세금을 매기지 말고 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매기면 그때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재용이가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 지금 세금 내느라고 막, 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삼성의 주가를 막 낮춰야 돼. 그러지 말고 상속세 없애라는 거예요. 상속세 없으면 그 많은 주식을 다 그냥 공짜로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 이재용이가 팔 때 거기다 세금 받으면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 세금이. 그런데 알아.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다 알아. 그러면
고용이 창출되고 세금이 더 많이 거친다는 국회의원들 다 알아. 근데 안 해. 왜? 표 떨어져요. 나라가 잘 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과 나하고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망해도 좋아. 내 표만 얻으면 돼.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내 표가 떨어져. 그래서 안 해. 대한민국은 망해도 좋아. 나는 표만 얻으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느려요. 게으릅니다. 그리고 원칙이 없어요. 자꾸 뒤로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신에 윤석열이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남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멍청한 일은 없어요. 지금 이재명이는 김건희 씨의 치마폭 속에 지금 숨어들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왜? 가짜로 만들어진 170석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의석이 가짜다라고 하는 4.15 부정선거 수사를 먼저 해라. 그래야 이것이 풀린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 해, 일을. 그리고 계속 끌려다녀. 질질 끌려다녀. 김건희가 어떻다, 뭐 보석이 어떻다, 계속 끌려다녀. 계속 끌려다녀, 지금도. 이재명이한테 목줄을 쥐어주고 계속 끌려다녀. 그 꼴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꼴을 봐야 합니까? 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뭐 대통령 선거 이후에 후원금은 거의 들어오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구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구글에 맞는 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곧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곧 뭐가 이루어집니다. 뭐 다 척결합니다. 뭐 그런 방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을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자,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잠도교 숙면 매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심한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지구의 자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그건 과학계에서 다 이미 확인한 사실이고요. 지구의 자성이 줄어들면서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불면,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통증들이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병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특히 일본 의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이장 치료법을 개발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천연 자기장입니다. 호남에서 나는 천연 자기장 광물질이 여기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특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그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10% 가격을 할인해드리고 자기장 복대를 추가로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소중한 분들께 잠도깨비 꿀잠 매트를 선물하세요라고는 광고 카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도깨 숙면 매트의 광고 동영상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4월 말에 구매했으니 2달째 사용 중인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잔도깨비를 알게 된 건 유튜브 이상로님이 방송하시는 프리덤 뉴스에서부터 봤으니 1년은 된 것 같아요. 평소에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고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서 구매하고 싶었지만 높은 가격으로 선뜻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가
렌탈도 가능하다는 말에 한번 써보자 결심해서 구매했어요. 잠도깨비를 사용하기 전인 3월달에는 수면 점수 57점, 잠도깨비를 사용하고 있는 6월달에는 수면 점수 90점, 무려 33점이나 올랐고요. 실제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한 감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담되는 가격으로 저같이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3할 정도가 수면 시간인데 그걸 생각하면 뭐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출동에서 이상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젊었을 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 말 듣고 잠도깨비 잘 구매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네, 잠도깨 숙면 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데요. 댓글에 김건희 죄송합니다. 이거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자기 부인을 저지경으로 이재명이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를 그냥 두고는 윤석열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준석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 김건희가 희롱당하는 것, 이재명에게 미적지근하게 대하는 것, 대통령 되고 국민을 외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윤석열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5 부정선거 특검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견해들을 보내주셨고요. 가리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달러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 이거는 꼭 하나 읽고 넘어요. 미국과 유럽 기업 부자들은 기부금을 많이 내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부자들은 국가와 국민이 많이 돕기 때문에 상속세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부자들은 기부금 많이 내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은 기부금을 안 낸다. 그냥 상속세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업의 목적은요. 기부금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아까 이 황승현 경희대 명예교수가 상속세가 높으니까 주가를 일본 낮춘다. 상속세를 안 내려고. 대신 상속세 없애고 나중에 주식 갖고 있다 팔 때 주식같이 팔 때 그때 세금을 거두면 된다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왜 기부금을 많이 내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이거 팔면 세금 많이 나. 세금 중에 일부 비보험 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세금 내나 기부금 내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금은 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모럴 해저드가 세금입니다. 모럴 해저드가 세금이에요. 나는 세금을 안 내지만 저 사람한테 세금은 거두라고 하는 것. 첫째가. 나는 안 내. 왜? 직업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안 내도 돼. 저 사람은 세금 내야 돼. 나는 세금을 조금 내. 저 사람 많이 내야 돼. 이게 세금의 가장 큰 모럴 해저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세금이야. 네 돈이야 내 돈이야. 이거 세금이다. 그러니까 막 세금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큰 세금의 모럴 해저드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적게 걷고 적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적게 걷고 적게 쓰면 어떻게 될까?
개인이 부자가 되고 기업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돈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단체가 정부예요. 봤잖아요. 그 수신료 그 세금입니다. 그거 받아서 KBS 엉터리 방송하죠. 뭐 국군이 뭐 베트남에서 어떻게 했다. 서울시 김호준이한테 갖다 몇백억씩 갖다 바치죠. 자기 돈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오성훈 시장이. 세금은 무서운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보니까 밖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네요. 정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